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로 이렇게 선전도 하고 공개적으로 많이들 정보를 교환하고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저도 오늘 조금 공유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다른 분들도 많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또 한번 요약을 해서, 저를 보시는 또 이렇게 팬심도 있으시니까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 뜻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 아시나요? 인동살. 인동살이라는 건요, 생일이 있죠, 여러분. 음력생일, 양력생일이 있는데 우리 무당들이 얘기하는 건 다 음력생일이에요. 그리고 날짜도 여기에서 언급하는 달이나 날짜는 거의 대부분 음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음력 본인의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이렇게 생일이 있는데요. 이 생일의 끝자리수가 1, 3, 8 이렇게 1일, 3일, 8일, 또 11일, 13일, 18일, 또 21일, 23일, 28일, 또 31일, 이렇게 138로 끝나는,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인동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요, 인동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서운 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심하시라고, 막아가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이 인동살이 왜 있는 건지, 왜 나는 인동살로 인해서 태어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인동살은요, 내가 잘못을 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조상의 업으로다가 내가 태어난 거예요. 어떤 업이냐? 조상이 뭔가를 잘못을 했겠죠. 조상이 살생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 그런 나쁜 짓, 뭔가를 업보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나쁜 업을 많이 쌓은 것을 내가 되갚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 자손들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그 타고난 사주팔자가 제각기 다르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무슨 도장 찍히듯이, 점 찍히듯이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 나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우리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조상의 업을 닦아라. 조상이 지은 죄를 못 닦고 지은 죄를 그 후손인 내가 닦아서 없애고 가라. 이런 뜻에서 인동살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조상을 많이 섬기면서 사셔야 돼요.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끝자리가 138이신 분들은, 끝자리 생일이 138이신 분들은, 이분들은요, 이렇게 조상을 많이 섬기시고 사셔야 되고요. 또 이 인동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살아가면서의 특징, 인생의 사주팔자에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 생활이 원만치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결혼을 해서 살아서 이별을 하든지 아니면 죽어서 사별을 하든지 라는 이런 부부간에 이런 이별수나 사별수가 많이 이렇게 따르고요. 또 이분들이 단명수,
대체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기를 이런 분들을 사주를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건강이 약하시고 명이 약하시네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신 일찍 죽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해결하는 방법도 땜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명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다. 그거는 조금 단명수에 들 수 있다. 왜?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분들은요,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고 풍파가 많아요.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어렵냐면 살아가면서 참 시비구설수에 많이 휘말려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를 미워해. 그리고 괜히 뒤에서 내 얘기를 많이 해. 이런 시비구설수.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인해서 시비구설수에 많이 휘말린다. 또 사람으로 인한 배신, 시비, 그리고 송사. 이게 관제구설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이 인동살이고요. 또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하고 이거를 직업관으로 또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성격, 섬세한 성격 때문에 내가 뜻하지 않은 그냥 내 표현대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좀 곱게 듣지를 않아요. 그냥 내 표현일 뿐인데 내 표현은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보통 그냥 얘기한 건데 상대방은 그걸 곱게 듣지 않는 그렇게 그래서 인간의 구설수에 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민합니다. 예민하시고요. 이 예민한 성격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월급쟁이, 남 밑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절대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주팔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인동살을 가진 138,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운이 없다. 남하고 동업도 안 된다. 투자도 안 된다. 그렇게 사람을 믿고 막 이렇게 투자하거나 내 돈을 어디에 막 투자하거나 증권, 주식, 투자, 동업 이런 거는 맞지 않는다. 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냥 월급으로 타서 한 푼 한 푼 이렇게 모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서 모으셔서 부자가 돼야 되지 아니면 남들처럼 막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어디에 막 이렇게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횡재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런 분들은요, 인간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 살으셔야 되는 이런 살을 갖고 태어나셨는데요. 또 이런 부부 간에도 만약에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이 부부 두 분 다, 여자, 남자 두 분 다 인동살을 갖고 있으신 분이 결혼을 하시면 어떤 자식이 태어나냐면요, 아픈 자손이 태어납니다. 한 분만 인동살이어도 아픈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두 분 다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아픈 자손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런 분들의 왜 대부분이 장애인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시는데 장애인 또한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모님을 보면 인동살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또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렇게 아픈 사주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왜 30 넘고 40 넘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를 타신다든지 어떠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인동살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인덕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의 인덕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인한 배신, 시비, 관제구설수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하지 말아라, 동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금전적인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살면서 직업에 대한 변동이 참 많이 들어오십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이렇게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직업에 대한 변동수가 많이 들어오시고요. 또 자연재해나 사고수로 인해서 몸이 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각별히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 인동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요, 꼭 그 인동살을 푸셔야 되는데요. 나도 풀고 자식도 풀어야 돼요. 혹여나 자식이 인동살이 아니더라도 숨은 인동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자리수가 138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인동살인 경우에 자식이 138이 아니더라도 숨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인동살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동살을 반드시 나도 풀고 자식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본인의 사주가 강하면 헤쳐나갈 수 있지만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 이 인동살로 인해서 꼭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힘든 풍파를 많이 겪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풀고 사시는 게 좋다. 그리고요, 인동살을 피해가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인동살을 살풀이로 인해서 풀어야 되지만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인동살인 경우에 배우자를 인동살이 아닌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인동살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 막아주는 역할을 하냐면요, 그 배우자의 생일 끝자리가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이렇게 9일이나 10일을 가지신 생일 끝자리예요. 다 음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일 끝자리가 9일, 10일, 19, 20, 29, 30일을 갖고 태어나신 분과 같이 결혼을 하신다면 자손이 인동살을 조금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만약에 나도 인동살이고 남편도 인동살이다, 아니면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분은 인동살이다, 이렇게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자녀를 태어나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 해가 9년, 19년 끝자리수예요. 지금 2021년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2019년, 2020년, 2029년, 2030년 이렇게 끝자리수가, 해운년의 끝자리수가 9년이나 10년일 경우에도 인동살을 피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내가 이왕 태어났는데 만약에 저 인동살 태우고 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풀어야 되잖아요. 인동살을 잘만 풀고 가시면 또 막아가는 거는 또 막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두세 명에 한 분꼴로 인동살이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을 또 일일이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너무 많은 인동살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동살을 빨리빨리 좀 푸셔라. 그리고 맞고 가셔라 하는 의미에서 인동살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동살 살풀이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가격 그냥 말씀드릴게요. 1인당 37만 원이에요, 여러분. 1인당 37만 원. 그리고요, 준비물이 있습니다. 본인의 속옷, 제일 많이 입은 속옷. 어떤 분들은요,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분들은 또 절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막 팬티, 윗도리, 양말 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팬티가 됐든 메리아스가 됐든 아니면 그 속옷이 없으시면 양말도 괜찮고요. 아니면 입다 안 입는 티셔츠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그냥 제가 선호하는 거는 팬티가 제일 좋아요. 팬티가 제일 좋고요. 팬티 없으시면 메리아스나 얇은 티도 괜찮으신데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일 내가 많이 입었던 거, 몸에 착용을 해서 내가 많이 몸에 지녔던 거, 몸에 많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입어서 낡은 거, 내일 모레 버릴 거, 이거 좀 버려야겠다. 그 중에 내가 입은 속옷 중에 제일 낡은 거, 많이 입어서 낡은 거 빨아놓은 걸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팬티 한 장, 그리고요 또 하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요 편지 봉투에 넣으셔서 같이 넣으시면 돼요. 손톱 조금 깎고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깎으시면 좋고요. 엊그저께 깎았는데요 하면 한 2, 3일 지나면 또 손톱 금방 길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막 뽑지 마시고 머리카락 넣어주세요 했더니 막 이만큼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빗었을 때 한 5가닥, 10가닥 내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같이 넣으세요. 같이. 그래서 봉해주세요. 나오지 않도록. 오다 보면은 막 택배 안에서 막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워 담아야 되니까 같이 넣어서 이 앞을 꼭 봉해 주시고 그 봉투 겉면에는 생년월일과 이름을 꼭 기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풀이 하는데 쓸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인동살이 많고 살이 많으신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괜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데 계속 풍파를 입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고요. 또 옛날 일 같으면은 뭐 단돈 37만 원에 푸는 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지금 이렇게 유튜브 시대고 또 여러분이 같이 함께 했을 때 이 가격에 된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되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인동살을 다 푸시고 깨끗하게 많이 푸시고 풍파 없이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또 이런 귀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셨죠? 오늘은요, 특별한 공지를 또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양력으로 6월 13일입니다. 오늘이 13일인데요. 오늘 날짜로부터 이제 한 5일이 지나면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6월 18일 날 저희가 또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했었죠. 인동살풀이 아시죠, 여러분들? 숫자 음력 생일로 끝자리가 138에 해당하시는 분들 인동살인데요. 인동살풀이를 지금까지 뭐 수십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동살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공지가 늦어졌어도 또 전에 영상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영상들 보시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가 이제 18일이 한 5일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13일 화요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3, 14, 15, 16, 17, 18, 6일째 되는 날인데요. 17일까지만 이번에는 이제 날짜가 긴박한 이유로 17일까지, 토요일까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18일날 당일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17일까지는 제가 모든 분들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너무 없어요. 지금 5일 남았습니다. 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접수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인동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영상마다 인동살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행사 내용을 찍을 때마다 인동살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전에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인동살에 대한 138만 눌러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숫자로 138만 이렇게 찍어도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영상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태어나면 생일이라는 게 정해지죠. 근데 예전부터도 이제 우리는 음력 생일을 말합니다.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 이렇게 붙으면은 인동살이 돼요. 근데요, 10일, 13, 18일도 해당이 되고요.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중에 이렇게 9 숫자가 해당이 되죠. 9일 동안의 날짜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138, 11, 13, 18, 20일, 23, 28일 이렇게 음력 생일의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은 인동살에 해당되신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이 인동살이라는 거를 숫자로 날짜, 이 태어난 날짜에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도장이 찍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왜 인동살이지? 라고 의문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나는 인동살로 태어났지? 다른 사람들은 왜 인동살이 아닌데 138만 왜 인동살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 인동살이라는 어원은요, 근본적인 이유, 어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어떠한 조상님들이 이렇게 업을 짓고 나쁜 업을 짓고 가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이 업을 본인 대에서 풀고 가셔야 되는데 그걸 마저 못 풀고 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걸 모르고 가셨든지, 그래서 업이 남아있는 분들이 그 업이라는 거는 조상에게서부터 이 후손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되물림이 되는 업을 내가 태어날 때 138이라는 숫자로 알기 쉽게 이렇게 찍혀 나와요. 근데 이 138이라는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이 업을 또 이렇게 소화를 해내지 못하면 또다시 후손에게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돌림병처럼 되물림이 되고 또 되물림이 된다. 그래서 내 대에도 풀어야 되고 우리 후손 자손도 있으면 자손도 같이 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으면 몇 가지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그 인간의 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하고도 인간이지만 본인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본인과 부모 자식 간에도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 인간의 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지으면 부부간의 인연에서도 인동살이 발동되면 이 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덕이 없냐면 부부간에 이별이나 공망이 들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되거나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되거나 사이가 너 각각 나 각각 이렇게 좀 무늬만 부부처럼 살게 되거나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되는 살이 이 인동살이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나랑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않다, 불편한 관계가 된다, 어떠한 인동살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이 자식에게 가게 되면, 자식을 치게 되면 부모와 대립이 일어난다. 그래서 참 사이가 멀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손이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들과도 상호관계, 이렇게 사이가 참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집안에서도 조차 이 부부관계라든지 자식하고의 관계가 어렵다, 이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모함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불협화음,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그게 인동살이다. 인동살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결국은 살이라는 작용이, 이 죽일 살자라는 한자성어거든요. 근데 이 살이라는 작용이 결국은 나를 치게 된다. 나를 치게 돼서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덕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금전의 덕이 참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사는데 이제 금전재물의 힘듦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전이 자꾸 모여지고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쓰지 않더라도 누가 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인해서도 자꾸 금전이 흩어지게 된다. 그래서 금전의 덕이 없다. 금전의 덕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덕에서부터 비롯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전의 덕도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어떠한 투자성이 있는 물건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요즘에 흔히들 많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이런 상품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넣기 시작하면 내 돈이 빠진다 이거죠. 결국은 내 돈은 다 흩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될 게,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투자성에는 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요, 이분들이 단 한 가지 돈을, 금전을,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이제 경매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요. 내가 이제 순수히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를 구입을 해서 10평이 20평이 되고 20평이 30평이 되도록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 나가시는 거는 괜찮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가 죽일 살자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나를 치게 되면 내가 해를 입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를 입냐면 수명으로, 단명수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런 데에 가면 촛불 발언을 해줘라, 아니면 이름을 팔아줘라, 아니면 사주를 팔아줘라, 아니면 명다리 수명장수 발언을 해드려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인동살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또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에 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살이라는 게 본인을 치면 본인이 수명이 단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남편에게 치든지
치든지 그 살작용이 아니면 자손에게 치든지 그렇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별이 들고 남편하고의 이별공망 그게 뭐예요? 남편이 이제 살아서도 이별 죽어서도 이별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먼저 이혼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가신다든지 이런 이별공망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태어나면서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부모자가 한 분이 먼저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살작용인데요. 그렇게 인동살의 작용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나 아니면 내 자식에게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명발원, 수명장수 발원 이런 데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뭐 사주를 팔아주시든지 이름을 팔아주시든지 올려주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꾸고 자꾸 이렇게 표현만 바꿀 뿐이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을 많이 들여라. 수명장수의 발언을 많이 해드려라 라는 이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동살이신 분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글쎄요. 인동살이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이 성격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세요. 조금 철두철미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그렇지만 본인이 예민증이 있으셔서 조금 이렇게 의심증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는 것도 있고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화를 안 내도 될 거를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뭔가 꽂히면은 거기에 막 파고든다든지 그래서요 직업군으로는 사실은 남자분들은 형사나 경찰이 좋으세요. 인동살이신 분들은 그런 거 잘해요. 근데 이렇게 예민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예민증이 있다는 거는 정신적인 어떤 장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민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가두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면 방에 갇혀서 내가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 방에 갇혀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누가 가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가두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동살과 인동살이신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이 두 분 다 인동살이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부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부 인동살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자녀는 138이 아닌데요. 우리 부부는 138인데 우리 자녀들은 138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녀분들은 숨은 인동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동살을 푸실 때 같이 풀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인동살과 인동살인 분이 결혼을 하면 장애를 입는 자손이 많이 나온다. 아픈 자손이 많이 나온다. 조금 이렇게 그런 몸수가 안 좋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장애라는 건요. 또 선천적인 장애와 후천적인 장애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를 넘어서도 이렇게 장애를 입을 수가 있더라. 그게 인동살에 대한 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동살을 꼭 푸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인동살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전에는 뭐 이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을 때에는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참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드시니까 알고도 못하고 모르고도 못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 금액도 이렇게 소소하게 싸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동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살이 여러 가지 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인동살만 살이 아니겠죠.
천살 만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살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살,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다 다른 각기 다른 본인에게 어떠한 살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를 합동으로 할 때에는 또 좋은 게 천살 만살을 다 같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인동살만 푸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나는 자궁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고독살, 고신살도 있고 뭐 과부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호래비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도화살도 있고. 근데 그런 살들을 다 같이 풀어드린다. 어떤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풀어드린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럿이 할 때에는 금액도 소소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1인 얼마 이런 가격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제가 1인당 얼마 이렇게 가격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하신 분이 또 하시게 되고요. 또 이렇게 또 그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을 더 많이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면요. 한 가족당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엄마랑 아빠 그리고 자식이 아들, 딸 이렇게 만약에 네 가족이라고 한다면 넷 중에 뭐 한 분이어도 가격은 사실 똑같은데,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그 가족 구성원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같이 풀어드린다. 1인 금액으로 같이 풀어드린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에 다 같이 이렇게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제 뭐 아들네가 있고 딸네가 있어요. 근데 다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결혼했으면 그게 각각의 한 가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 뭐 40이 됐든 50이 됐든 딸이 40이 됐든 50이 됐든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한 가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는 인동살 한 번만 하면 풀릴까요? 몇 번을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갖고 나온 살이에요. 그러면 이 살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가 지니고 가는 살입니다. 살풀이라고 했습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은 풀어야 조금 풀리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 7세 전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7세 전에 풀어야 잘 풀리더라. 빨리 풀리더라. 깨끗하게 풀리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 드리는 게 어려서 풀으세요. 빨리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풀으세요. 그러면 7살이 지나고 10살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그럼 풀어야죠. 살아가면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30이 됐든 50이 됐든 풀으셔야 되고, 또 이게 자손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자꾸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풀으셔야 된다. 어떤 80 넘은 노모는 전화가 오셔서 나는 됐고요. 우리 아들이나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풀으셔야지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풀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영상들 참고하시고 또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3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데요.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방송이 나가고 17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7일까지 접수를 5일 동안 받겠습니다. 단 5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빨리들 서둘러서 접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요일 양력으로 6월 18일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준비물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요번에는 인동살 풀이와 움맞이를 같이 해드립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하면서 자꾸 살만 풀어도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좋아지지만 그래도 운이 들으신 분들은 운도 같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효율적이고 더 배가 상승되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인동 살풀이와 함께 운맞이도 같이 해드리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접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동 살풀이 접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연희군 꽃 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